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줌 교육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차시는 폐경과 골다공증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갱년기를 지나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에 시달리게 되죠. 골다공증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골다공증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골다공증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준비한 동영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뼈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가지로 있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뼈를 녹이고 새로운 뼈세포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녹이는 거에 비해서 새로 생성되는 게 없다. 그러면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비어있겠네. 그렇죠. 뼈가 숭덩숭덩 구멍이 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뼈를 앗아가는 질환이다라고 해서 뼈도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골다공증은 정말로 뼈가 똑하고 부러지는 골절이 있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어요. 뼈가 약하다고 아프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뼈 자체는 그런 신경이나 이런 통증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골다공증이 심해졌어요. 조금만 충격을 탁 줘도 뼈가 으스러지고 그때는 쫙 하고 부러지게 되겠죠. 특히나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는요. 사실 굉장히 튼튼한 뼈라 잘 부러지지가 않는데 골다공증 걸리신 분들은 부러질 수 있거든요. 사망에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상인 뼈예요. 네. 자, 정상인 뼈를 딱 가지고 있다가 붕 뛰어서 이렇게 탁 내려앉았어요. 그러면 뼈가 튼튼하니까 이게 버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골다공증이 된 뼈들은 이 안이 비어 있다 보니까요. 네. 내가 붕 뛰어서 딱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까 무너지면서 골절이 된다는 게. 그럼 이제 이게 얘는 이게 지탱을 해주는데 이게 뭐지 무너져 갖고 어우, 이거 안 되는데? 자, 이러면 이제 뼈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부러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부셔진 정도이기 때문에 이 끼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기 전에 어쨌든 이걸 막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요, 골다공증이 정말 심하신 분들의 사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침을 하는데 뼈가 부러져요. 그리고 운전하거나 차를 타고 가시다가 과속 방지턱을 넘는데 그때 또 골절이에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작은 자극에도 골절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일상생활의 작은 자극으로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아니 이게 뭐 사망도 무섭지만 평생 이렇게 거동을 못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얼만큼 그리고 지금 이게 미세골절이라는데 지훈 씨가 솔직히 살이 빠졌어요. 왜냐면 이걸 집어먹질 못해 이런 거를 이걸 까대질 못하니까 진짜 과자 봉투를 못 못해서 따요, 이거를. 이걸 입에 담면 꼭 그래도 그렇게 이러니까 입으로 아니, 따서 근데 먹는 그 열정. 젊고 건강한 저도 이건데 네. 어르신들은 이 데미지가 그리고 운동을 못하니까 근육이 퇴화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골다공증 모두가 무섭긴 하지만 특히 주의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골다공증은요, 남성에 비해 여성 환자의 비율이 정말 절대적으로 항상 높아요. 이래, 항상. 네, 지금 딱 자료를 보시면요. 급증하네. 네, 40대 연령에서는 2만 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50대가 되니까 8배가 높아진 16만 명에 이르고요. 60대가 되잖아요. 딱 2배로 늘어나죠. 골다공증에 취약한 분들이 갱년기를 보내시는 여성분들이라는 거죠. 네, 잘 보셨죠? 실제로 많은 갱년기를 지나는 여성들에게 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골다공증입니다. 보신 것처럼 골 밀도가 감소해서 그래서 생기게 되는 질병인데 여기 보시면은 골 안에 조금씩 구멍이 생기죠. 골 감소가 진행되다가 정말 슝슝슝 구멍이 많이 뚫리게 되는 이런 순간 골다공증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방금 들은 것처럼 신경이 뼈에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골다공증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체 없이 바로 뼈가 부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때 검사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폐경기를 지난 여성분들은 특히나 골검사를 꼭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골감소증은 골다공증의 전 단계로서 뼈의 기질과 무기질, 즉 골량이 감소하고 골 형태를 유지하는 미세 구조가 손상되어 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감소하고 질적인 변화로 인해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데 방금 동영상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엉덩이 쪽으로 점점 뼈가 골절이 되거나 이러면은 정말 큰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정상의 뼈와 골감소증, 골다공증의 뼈를 볼 수 있죠. 정상은 이렇게 촘촘하게 이뼈 안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골감소증, 구멍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니 골다공증, 내부가 거의 비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철근이 없는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근이 있는 아파트는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단단하죠. 철근이 40%가 비어 있으면은 좀 많이 휘청이겠죠. 근데 철근이 70%, 80%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지진이나 충격으로도 바로 무너질 수 있는 상태. 골다공증이 이렇게나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이 된다면 뼈가 쉽게 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 골다공증 이렇게 함께 앓고 있는 환자분들은 실제로 골절이 됐을 때 이 뼈가 붙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빈번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상황도 많이 보게 됩니다. 골다공증은 1차성 골다공증과 2차성 골다공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시죠. 우선 1차성 골다공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폐경후 골다공증, 타입 1 오스테오포로시스를 말하는 건데요. 대상은 주로 50세에서 65세의 여성분들에 국한됩니다. 원인은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인해서 골 흡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 특징은 척추나 요추, 손목뼈 골절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노화성 골다공증이 있는데요. 타입 2 오스테오포로시스, 즉 70세 이상의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노화로 인해 골 형성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고관절, 엉덩이뼈, 골반, 척추 등에서 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많은 여성분들이 앓는 것은 폐경후 골다공증이에요. 그래서 갱년기가 지나간 여성분들은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골밀도 검사를 꼭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다음으로는 이 특정 질환이나 약물로 인해 발생하는 골다공증, 2차성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1차성은 명확한 원인이 없는데 우리가 대략 추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폐경후라던가 노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인데 2차성은 원인이 명확합니다.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갑상선 항진증이 있다거나 당뇨병 혹은 심장병,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다면 2차성 골다공증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로 인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다던가 항경련제를 많이 쓰던가 항암제를 쓰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차성과는 달리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원인 치료가 중요하죠. 앓고 있는 질병을 치료해야만 2차성 골다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치료와 함께 병을 치료해야만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치료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네, 그림이 잘 보이진 않는데요. 2차성 골다공증의 원인들이 그려져 있네요. 우선 언급됐던 것처럼 이 손마디 끝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고요. 또한 갑상선이나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쿠싱병, 우리 다 했던 것들이죠. 만성 신부전, 생식선 기능 저하증, 위장관 질환 등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도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사람들의 골밀도는 어떨까요? 우선 30대를 보시죠. 30대, 40대를 보시면 최대 골량을 남자, 여자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골밀도가 적죠. 하지만 뼈가 무르기 때문에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30대, 40대, 50대를 거치면서 골밀도가 최전성기에 이르르고요. 60을 지나면서
이 남자는 노화로 인해서 골량이 감소, 여자는 폐경이 플러스 되는 폐경과 노화로 인해 골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골밀도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죠. 이게 바로 그 에스트로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다음을 보시면은 폐경 전후 혈중 성호르몬 농도의 변화입니다. 여성이겠죠. 1차성 골다공증과 이 폐경의 상관관계를 그린 것인데요. 네, 보면은 처음에 에스트라디올이라는 그 에스트로겐 안에 있는 그 호르몬을 말하는데 이 폐경 전에는 40에서 400 정도였던 것이 이 폐경 후에는 10에서 20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 에스트라디올은 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은 여성의 주요 에스트로겐 호르몬으로 뼈의 생성을 돕는, 즉 골형성을 돕는 호르몬이고요. 뼈 흡수를, 즉 뼈 파괴를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임기의 여성들은 40에서 400 정도 아주 왕성하게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폐경기가 지나면은 단 10에서 20 정도밖에 10분의 1 정도로 확 줄어드는 것을 관찰하게 된다는 것이죠. 폐경 후 이 호르몬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골 흡수, 즉 골 파괴는 증가하게 되고 골 형성, 뼈의 생성은 감소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위험이 급증하게 됩니다. 여기에다 플러스로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뼈가 숭숭 비게 되는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에스트라디올 수치가 폐경 후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이 이 골다공증과 직접 연결된다고 많은 학자들은 실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글은 제가 방금도 얘기해 드렸지만 에스트로겐은 여러 호르몬을 합쳐서 지칭하는 표현인데 그 안에는 에스트라디올 타입 2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생각해 봤죠. 네, 그렇다면 골다공증과 골절에 대해서 보시죠.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요. 이 남성의 경우는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완, 즉 팔에서 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다를 것 없이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고관절의 골절 위험성 역시 증가하게 되는데요. 70대가 지나가면서부터 급격하게 이 고관절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관절의 골절이 왜 중요하냐면, 고관절은 아까 동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한번 부러지면은 다시 붙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우리의 보행과 관련되기 때문에 고관절이 골절되는 경우, 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관절은 우리가 특히나 조심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죠. 낙상의 위험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무리한 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골절되는 부위로는 언급됐지만 뭐 척추, 고관절, 손목, 상완 순서로 되고요. 50대에서는 손목 골절이 주가 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척추나 고관절의 골절의 빈도가 높아진다는 사실.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균형 감각이 줄어들기 때문에 낙상으로 인해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폐경기 여성이 남성보다 골다공증에 훨씬 더 취약하다는 점까지 체크해 볼 수 있네요. 이유가 뭐라고요? 에스트라디올이 수치가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뼈 형성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폐경기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이런 골밀도의 변화까지 같이 중첩적으로 온다는 것이 참 슬픈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예방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좀 예방하면 좋을까요? 우선적으로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병행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 의료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 첫 번째, 칼슘의 섭취입니다. 칼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뼈와 치아를 구성하고 골밀도 유지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골밀도 유지. 그렇기 때문에 칼슘을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데, 권장 섭취량은
성인은 700에서 1000mg, 폐경후 여성은 1200에서 1500mg입니다. 이유가 그 젊은 사람들보다 이 칼슘의 양이 적을 뿐더러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먹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할 점은 하루에 너무 많이 칼슘을 섭취해서 2000mg 이상을 먹어버리면은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0을 절대 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죠. 또한 풍부한 식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유, 요거트, 멸치, 미역, 두부, 브로콜리 등의 칼슘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 좋아하는 그 재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칼슘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습니다.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량씩 나눠 먹어야만 흡수율이 높아지겠죠.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배출되는 양도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씩 많이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타민 D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PPT에서 생각해 볼 거예요. 다음으로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카페인, 커피를 많이 드시거나 이 나트륨, 음식을 짜게 먹거나 탄산음료, 그리고 시금치 같은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시금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능하다면 다른 음식으로 대체하는 게 좋고요. 커피는 줄이시고 음식은 최대한 싱겁게 드시는 것이 내 몸을 위하는 길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하지 않은 어느 정도의 이 체중부하 운동은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운동을 꼭 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는 비타민 D예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법, 비타민 D. D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칼슘과 인의 장내 흡수를 촉진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장에서 얼마나 칼슘을 많이 흡수하냐에 따라서 이 내 몸이 얼마나 많은 칼슘을 받아들일지가 결정되는데 D를 같이 먹어주면은 혹은 D를 그렇게 우리가 몸 안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칼슘이 훨씬 더 많이 그 몸 안에 흡수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요.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것. 그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이 부족한 여성분들은 비타민 D도 적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타민 D는 억지로라도 우리가 먹을 필요가 있겠죠. 성인은 하루 800 정도 먹을 필요가 있는데 골다공증 고위험군은 더 높은 섭취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과유불급 너무 많이 섭취해서는 또 좋은 게 아닙니다. 주요 공급원은 햇빛, 이 피부에서 합성하는 것. 해만 봐도 비타민 D가 생성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야외 활동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요즘처럼 여름철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해가 조금 기우는 그 시기에 햇빛을 받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을 강하게 추천드리고요. 또한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을 드셔도 좋고요. 달걀 노른자나 강화 우유 등을 마실 필요가 있겠죠.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 적절한 햇빛 노출, 칼슘과 함께 섭취, 이렇게 할 때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결핍 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당연히 반대겠죠. 비타민 D 부족은 칼슘 흡수의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비타민 D가 아주 중요한 점을 알 수 있겠죠. 또한 체중 보호 운동과 함께하면 뼈 형성과 골밀도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를 병행해서 드실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폐경과 골다공증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성분들이 가임기를 지나 이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골다공증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골다공증은 뭐 1차성이 있고 2차성이 있음을 확인했죠. 대부분의 1차성에 속하고 폐경 후 골다공증, 약 50세에서 65세 사이에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예방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 칼슘과 비타민 D를 꼭 섭취하셔라. 또한 골밀도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도 모르는 뼈도둑을 막을 수 있게 되겠죠.
정말 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 고객들의 대부분은 비슷한 나이대이기 때문에 50대 정도 되시죠? 5, 60대. 그렇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에 누구보다도 많이 노출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드리는 강의는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이 좋은 방법으로 예방할 때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의가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자신을 위해서도 잘 기억해 두고요. 또한 만나는 고객들을 위해서도 잘 기억해 둔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이 폐경과 골다공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